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도 좀 따뜻한 오천에 마셔야겠습니다. 원주 지역이 현재 기온 10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고 있고요. 또 한낮 기온도 16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쌀쌀해진 온도 변화에 지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죠. 이 건강관리 유념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올해 16번째를 맞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그 전시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난 월요일이죠. 12일에 문을 열고 여성들의 취업 교육 훈련과 또 취업 창업 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 그 센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원주 공모 사업으로 원주 중앙 시민전통시장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부 공모 사업이 선정된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시장 활성화 사업 어떻게 추진될지 좀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도 오늘 또 점검하도록 하죠. 10월 1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지침에 따라서 폐쇄되었던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다시 개방했습니다. 재개방 대상 시설은 국민체육관과 드림체육관, 원주테니스장, 국민체력 100 인증센터 등입니다. 하지만 재개방된 실내 체육시설의 이용 인원은 이 정원의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13세에서 18세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어제부터 재개됐지만 도내에서 약 3만 개의 백신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9일 예정되었던 의료수급권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지자체의 접종 지원 사업도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도는 각 시군과 협의해서 수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에서도 원주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 부동산 기상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부동산 거래량은 7,564건으로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거래량 7,381건에 비해서 2.5% 상승했습니다. 또 앞서 올해 1분기는 8,974건의 부동산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분기별 평균 거래량 대비 약 22%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올해 16번째를 맞는데요.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좀 소통을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올해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온라인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기업지원본부의 박성빈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올해 16번째입니다만 먼저 전반적으로 이 전시회 좀 어떤 행사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16회를 맞는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는 강원도와 원주시가 주최하고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그리고 코트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2006년도부터 개최되는 도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이고요. 다른 전시회하고는 좀 다르게 많은 수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 상담회가 주가 되는 전시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전시회는 내일 10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행사가 전환된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와 연계해서 개최됩니다. 네, 이틀간의 일정인데 짧군요. 네. 자,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데 그런데 올해 또 코로나19가 좀 아직도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는 해외 바이오 초청, 수출 상담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해외 바이오 초청이 굉장히 어려워짐에 따라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전시회로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네, 온라인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어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오프라인 전시회와 좀 운영이 좀 여러 가지 많은 변화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그 두 가지 운영 방식은 내용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원주르기 테크노밸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세계 각국의 진성 바이어를 발굴을 하고 우리 원주권 소재의 의료기기 기업과 사전 매칭을 해서 1대1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방식인데요. 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오프라인은 현장에서 이 원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온라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수출 상담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진행될 수 있다는 또한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바이어와의 그 상담이 다 이제 화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모두 화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 요즘에는 많은 시스템들이 좋아져서 현장감 높은 화상 방식으로 상담회가 진행이 되고 다만 해외 바이어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와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어서 이런 시차를 좀 극복해야 하는 소소한 문제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것도 그 물건을 구매할 것인가 아닌가 좀 이러한 상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간단하게 보면요. 네네. 물건 직접 보고 되게 정말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 시연도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이제 생략되는 거 아닙니까? 좀 어떻게 좀 이런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을까요? 네, 실은 이 고가의 장비들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온라인상에서만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해외에 이런 그 저희 제품 원주에서 만든 제품들을 상설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도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그 전시회 때 매년 또 시민들 대상으로 뭐 생활 의료 기기 등이라든지 이런 그 제품의 특가 판매전 또 체험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이번에도 생활 의료기기 특가 판매전은 15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와 연계해서 진행이 됩니다. 예. 본 판매전을 통해서 생활의료기기를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청취자분들은 GTI 온라인에서 통해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홈페이지 들어가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네, 그 gtiexpo.co.kr로 들어가시면 온라인상에서 생활의료기기들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판매전에서는 뭐 몇 퍼센트까지 최대로 이제 할인이 가능합니까? 네,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생활의료기기를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고요. 또한 그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안마의자, 또 혈당 측정기, 피부 미용기기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활의료기기 한 30여 가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19 많은 그 산업에 또 많은 분야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위기는 기회라는 또 말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 집중 조명된 것이 이 한국의 의료 산업 또 의료 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심에 또 원주 의료기기 센터가 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좀 해외 바이어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도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만은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분위기가 달라졌는지 어떻습니까? 네, 이 한국 의료기기, 특별히 원주에서 생산되는 그런 의료기기에 대한 위상, 신뢰성들이 매우 강화가 되었고요. 네. 특별히 이런 방역과 연계된 그런 의료기기들은 지금 현재 실은 어느 때보다도 더 호황을 이루어서 이 제품의 제조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국내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이 발판을 계속해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전시회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은 의료기기 기업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재단은 이런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또한 이러한 의료기기의 산업 육성이 이제는 시민 체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셔서 또 행사 좀 관람도 하시고 또 이제 저렴하게 의료기기 또 판매도 좀 구매도 하시고요.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기업지원본부의 박성민 본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난 월요일에 원주시에 설립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가운데서는 세 번째로 문을 열었다고 하죠. 일단 올해는 3개의 취업교육 과정을 거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또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원주시에 지난 월요일 12일에 문을 열었군요. 네, 전국에 있는 53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한 성인 여성이 기초적인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인데요. 지난 1977년 민간 여성단체를 주체로 여성에 대한 직업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YWCA 근로여성회관이 완공됐고 이후에는 도배사와 페인트사를 양성함으로써 남녀 성별 직종 분리의 장벽을 깨고 또 여성을 위한 피부관리사 등의 직업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5년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전국에 53개 센터가 설립됐는데요. 전문 직업훈련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직업 분야를 개발해 직업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노동시장 진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취업 상담과 취업 알선을 돕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한 창업 설명회 그리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전국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취업하거나 창업한 건수는 9만 건이 넘고요. 취업 상담 건수가 85만 건이 넘었다는 것을 봤을 때 취업하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춘천과 강릉에 이어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개소한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오는 19일부터 3달 과정으로 3개 분야의 취업 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강원도 여성장애인 일자리과 이정화 여성장애인 일자리 담당에게 듣겠습니다.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작년 10월 박윤미 강원도의회 의원님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1년여 기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결실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곳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특히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요구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주는 강원도에서 사업체와 여성 인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원주는 물론 그 인근 지역 여성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의 직업교육 훈련과 취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해내리라 확신합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몰고 온 경제 불황에 따른 그 소비 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바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소명입니다. 네, 일단 올해는 취업교육 과정 이제 3개가 진행될 예정이죠. 네,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취업 교육 과정의 과목은 코딩 초급, 중급 과정과 공감 의사소통 과정인데요. 특히 코딩은 교육 과정 중에서 인기가 많은 과목으로 코딩 강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다양한 코딩 프로그램을 기초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간 20개 이상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은 국비가 지원되거나 무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성희 관장에게 듣겠습니다. 원주에 살고 계시는 모든 주민들은 대상자가 다 되셔서 여기서 참여해서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우선은 여성들이 이제 경력단절 여성들이 좀 많잖아요. 내가 어떤 자격을 조건을 갖췄는데도 아이들을 케어하느냐고 이제 일자리를 나갈 수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성의 일자리도 지원하지만
아이를 돌봄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엄마들이 안심하고 교육도 받고 일자리로 나갈 수 있고 아이들은 안심하게 돌봄을 케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 하니까 여성들만 치우친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연령대와 상관없이 이 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픈 마음으로 오셔서 좋은 교육도 받으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일자리까지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 올해는 일단 3개의 취업교육 과정입니다만 내년부터는 또 20개가 넘는 직업훈련 과정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네, 현재 전국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김치 전문가 과정이나 방과 후 수업 지도사 그리고 영어놀이 지도사 등 다양한 취업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여성의 경력 단절 경향은 뚜렷합니다. 25세에서 29세 때 71%의 취업률을 보이다가 30세 이후부터는 60% 이하로 취업률이 하락하는데요. 또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혼 전 정규직으로 근무한 여성 가운데 경력 단절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여성은 50% 정도에 그쳤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포함한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올해 3개의 취업 교육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아직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는 19일부터 3개의 취업교육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원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전화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9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년부터 강원도 원주시의 중앙시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또 내년도 정보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좀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중앙시민 전통시장의 김경영 상인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중앙시민 전통시장, 우리가 소위 이제 시민들이 중앙시장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바로 그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식 명칭이 중앙시민 전통시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기 자유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저희 중앙시민전통시장이 같이 세 개가 어우러진 시장입니다. 예. 예. 중앙시장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굳어지는 이름인데, 네네. 저희 이제 내용을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년부터 이름이 바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도레미 시장으로 네. 공식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아, 도레미 시장이요? 네네. 이 도레미 파솔라 할 때 그 도레미입니까? 아니요. 그 도레미가 아니고 예. 도레미 시장입니다. 아하. 그 레자가 어이가 아니고 아이로 그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거 보니까 이제 한자로 도자 네네. 이제 길도자, 예. 레자가 올레자, 네. 미가 이제 아름다움을 미자. 그래서 네네, 아름다움이 그렇습니다. 온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도레미 파솔라 이제 라임도 이제 활용을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효과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근데 도레미 시장 처음에는 생소하고 좀 와닿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고민을 많이 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 시민분 한 500분이 참여해서 그 투표를 통해 갖고 최종 선정된 그 시장 이름이고요. 예. 그 시장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도 보면 음흠. 굉장히 좀 아름다운 시장이에요. 네. 그런 이제 취지로 저희 시장 이름이 너무 시민들한테 각인되기 어렵고 한번 들으면 제대로 외워지지 않아서 예. 정확히 이제 한번 딱 들으면 외워질 수 있는 그런 시장 명칭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중앙시장이 예. 도레미 시장으로 바뀐다고요. 그 중앙시민전통시장이 중앙시장이랑 자유시장이랑 저희 시장하고 그 세 개의 시장이 같이 뭉쳐 있기 때문에 아하. 그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은 그냥 가고
저희 시장만 중앙시민전통시장에서 도래미 시장으로 저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아,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중앙시장과 네. 자유시장하고 저희 그 밑에 중앙시민전통시장이 세 개가 뭉쳐 있는데 네. 중앙시장하고 자유시장을 그대로 가고 아하, 저희 예. 시장 중앙시민전통시장만 도래미 시장으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다 해서 이제 도래미 시장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중앙시장, 예, 예. 자유시장 그대로 명칭이 사용되고요. 네. 그 외가 이제 도래미 시장으로 이제 바뀐다는 예, 것이군요. 네네. 그래요. 그럼 정확하게 이 예. 중앙시민전통시장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상인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저기 상인 회원분들은 약 지금 78분 정도 계시고요. 네. 78개 상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때문에 중앙시장이나 자유시장처럼 크진 않지만 만두골목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저희 시장이. 예. 예, 그래서 그 만두골목에 대한 시장 명칭이 정확히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 첫걸음 사업 시행하면서 우리 시장 이름을 제대로 원주 시민들한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네. 시장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예, 그럼 내년이라고 했는데 내년 뭐 예. 딱 1월 1일부터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일정이 어떻게 예. 잡혀져 있습니까? 일정이 내년도로 잡혀 있는데 정확한 거는 예. 공모가 와봐야 알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어허.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팻말이라든지 뭐 이정표라든지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네네. 준비 작업할 게 많겠는데요. 예,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저희 시장을 홍보하고 예. 저희 시장 자랑거리인 그 골목을 홍보하는데 주력하는데 하고 온라인하고 연계해서 그 플랫폼을 짜는데 중점을 두고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시장 명이 바뀌는 것도 결국은 네네. 그 육성 사업의 여러 가지 그 계획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제일 많이 큰 거죠. 예. 그 정부 예. 공모 사업이라 들었습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 시장 네. 육성 사업. 여기 이제 선정이 된 예. 건데 이 사업이 네. 어떤 사업입니까? 네, 이거 먼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은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의 3단계 중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사전 단계인 첫걸음 사업을 통해서 시장의 기초 역량을 확보한 시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특화 전략을 수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2년간 저 시장 규모에 따라 최대 1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문화 접목 콘텐츠 사업하고 대표 상품 개발, 디자인 접목 등의 시장 차별화 전략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저희 중앙시민전통시장은 연간 4억 4천에 총액 8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정도면 네네.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저희한테는. 그럼 예산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이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겁니까? 네, 저희 시장은 작년 첫걸음 시장 육성 사업 당시 공모를 통해서 중앙시민전통시장에서 도래미 시장으로 시장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네. 500여 분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고 그 심사 투표를 통해서 도래미 시장으로 최종 선정되었어요. 예. 지금 현재는 도래미 시장 상표 등록 중에 있고 상표 등록이 완료되는 대로 시장의 명칭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네. 온라인 마켓 또 그렇죠. 예, 배달 앱 이런 것들도 이제 조성된다면서요? 예. 저희 기존의 시장 내에 도소매를 겸하는 상점들이 많아서 배달 서비스를 직접 운영을 하셨는데 네. 이러한 기존 자산을 시스템화해서 저 지역 내에 신선한 상품을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고 저희 시장의 자랑인 저 만두골목, 메밀 전병 등 주요 먹거리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위해 그 연계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셔야겠는데요. 아유, 예,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자, 이제 내년과 내후년 예. 2년 동안 이제 사업이 이제 정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정말 큰 방향으로 좀 어떤 예. 사업들이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홍보 쪽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시장에 아무래도 재래 시장이다 보니까 그 낙후된 시설과 저희 시장 이미지 개선을 위해 그 사인물도 포함한 디자인 사업과 저희 고객들이 저희 시장을 이용했을 때 체류 시간을 좀 증대하는 쉼터 카페 그리고 저희 시장 내 버스 안내 시스템 설치 등의 편의시설과 시장 상품의 온라인 및 배송 서비스까지
세 가지 주요 사업을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정말 상인들도 노력하시고 또 정부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또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또 도움이 있겠죠. 지금 시너지 효과가 좀 나와서요. 좀 많은 분들 정말 방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도레미 시장 잘 번창하시고요. 네. 너무 잘 돼서 파솔라 시장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중앙시민전통시장의 김경령 상인회장이었고요.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